한대수 옥사나 알페로바 러브스토리 및 인생 이야기. 가수 한대수의 경우는 삶이 굴곡으로 넘쳐납니다. 대저택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불과 며칠 만에 빈민가에서 굶주린 생활을 하기도 했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생활 속에서도 히피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던 그가 거의 60이 되어서 갑자기 자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런 한대수의 인생과 핵물리학자였던 한대수 아버지 한창석의 실종 사연이 놀라우면서도 많이 슬프네요. 가수 한대수는 1948년 3월 12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67살이죠. 1974년 1집 앨범 멀고 먼 길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하지만 사실 1968년부터 송창식, 윤형주, 조영남 등과 함께 세시봉에서 활동합니다. 한국 포크록의 대부이자 살아있는 록의 전설, 진정한 자유인, 한국 최초의 히피 가수 등 그를 수식하는 화려한 말들이 많습니다. 한대수의 1집과 3집이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신중현과 더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명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한대수는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 선택 역시 좀 남다른데 보통 좋다는 말 대신에 양화다는 말을, 돈 대신에 화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한대수는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한대수 할아버지가 1930년대 흔치 않았던 미국 유학생이었죠. 한대수 당시 할아버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셨는데 언더우드 박사는 신학을 권했지. 음악은 부전공으로 하라고 말이야. 당시 시대적인 요청이었어. 미국에서 신학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연세대학교, 당시는 연희 전문이었지. 초대 신학대학장과 대학원장을 겸임했는데 음악과 사진을 좋아해서요. 할아버지처럼 나도 음악과 사진을 하잖아. 당시 흔치 않은 지식인이었던 한영교는 미군정 시절 경남도백을 지내기도 합니다. 또한 한대수 아버지 한창석 역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서울대, 공대 재학 중 당시 핵물학 분야 최고 명문인 미국 코넬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한대수 우리 엄마 18살, 우리 아버지 19살에 결혼해서 1년 후에 날 낳아서 100일 잔치를 하고 아버지는 20살 청년으로 서울대 공대에서 미국 코넬대학으로 갔는데 핵물리학을 전공했어. 한대수 히로시마 원폭 투하 장면을 지켜본 할아버지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핵물리학자가 되라며 적극 권유했기 때문이지. 확실히 미국이 사용한 원폭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당시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등의 제3세계 국가 역시 총력을 기울여 핵무기를 제작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무기 하나만 있으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순식간에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대수 아버지는 미국에서 양환 물리학자 에드워드 델리의 양환 제자였지. 집안과 나라의 자랑이란 말이야. 이렇게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아버지가 연구를 하다가 실종이 되어버린 거야. 한대수 아버지 한영교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물리학자 중에 1970년대에 이휘소 박사가 유명합니다.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모델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보다 20여 년이나 앞선 시대에 또 한 명의 유능한 핵물리학자가 제대로 꽃을 피워오지도 못하고 실종당하고 맙니다. 이때가 한대수가 7살 되던 때였고 결국 한대수 어머니는 재가를 하게 됩니다. 한대수 엄마는 19살 나이로 혼자가 된 거야. 그렇게 7년을 계시다가 재가를 하셔서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어르신들이 대수가 청년이 될 때까지는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나봐. 사춘기에 그런 일 있으면 아이에게 안 좋다고 생각하신 거겠지. 엄마가 재가하신 나이가 그래야 25살이잖아. 요즘에 보면 아직 애들 같잖아. 하하하. 한대수 내가 아버지, 엄마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었어. 난 어려서
그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자란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물었어. 아주 어릴 때지.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면서 그건 안 되지라고 하시더군. 한대수 그래, 그건 안 되는 일이지. 할머니를 엄마라고도 할 수 없었어. 아버지는 그런 거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아버지가 되면 자식을 돌봐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한대수는 그의 나이 17살이 되던 해에 겨우 아버지 한창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대수가 거의 성인이 되었을 때였죠. 그런데 한창석은 완전히 이상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인쇄업을 하는 사업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한대수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생각하는 거중만 동양인이었다.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 한대수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했는지 우리말을 전혀 하지 못해서 촉망받는 핵물리학자가 하루아침에 직업과 신분을 바꾼 것도 이상하지만 성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상하네요. 한대수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뭐. 지금도 핵 가지고 저 난리들을 치잖아. 그건 매우 불온한 국가 간의 일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실종 사건은 한국과 미국에서 아마 영원히 봉인되겠지.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950년대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핵무기를 탐내던 시절이었고 미국에서는 핵물리학자들의 신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한창석이 단순하게 실종이 될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한대수 아버지는 자신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소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영으로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미래를 생각합시다라고 말했죠. 한 번은 아버지와 취하도록 술을 마시다가 내가 물었죠. 아들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그때 아버지는 늦었다. 이제 집에 가자고 말했어요.